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웨이모의 테슬라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 적수가 없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ASML이 오늘 대폭락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도 이어서 대폭망을 하는가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 폭락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시장이 그냥 평소와 다 다름없이 비슷비슷합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장이 막 다이내믹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이 매크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일단 마서부터 보면요. 0.10 살짝 빠진 거고요. 의미 없죠? 애플 1.10% 올랐습니다. 애플은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보고서 나오면서 흐름 나쁘지 않고요. 엔비디아 오늘 보십시오. 완전히 많이 빠졌죠? 4.69%.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 4.69 떨어졌는데 이것도 전체 반도체 시장에 지금 재앙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핵심 뉴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왜 빠졌는지. 자, 그리고 구글 0.33 오늘 상승 살짝 반등했고요. 메타 0.70 의미 없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도 0.08 큰 변화 없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도 그날 우리 이 행사 때 그 다음날 빠지고 나서는요. 계속 그냥 그렇게 더 무너지지 않습니다. 219, 220 지금 점수에서 이 숫자에서 머물러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0.19% 살짝 오르면서 더 이상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실망 매물만 쏟아져 나오고 더 이상 더 밑으로 떨어질 이런 게 없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오늘 시장은 에너지 쪽이 좀 무너지고 그게 이제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시장은 아직 대선 전까지는 큰 변화를 가지기 힘들어요. 대선이 일단 끝이 나야 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 대선이 굉장히 지금 이 박빙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요. 지금 트럼프 쪽이 계속해서 그 저력이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이 존재감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또 좀 지켜보시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모든 것들이 움직여질 겁니다. 크게 변동이 하면서요.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엔비디아도 폭락했지만, 자, 엔비디아와 함께 또 반도체 주식인 ASML이요, 오늘 폭락 수준을 넘어서 대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자, 일단 타이틀 보세요. ASML이 내년도죠.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이 어닝에서 자, 이 내년도 판매에 대한 그 예상치를요, 굉장히 낮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예상치가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오늘 주가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ASML이 곤두박질 치니까 엔비디아, 관련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어느 수준이었는지 주가 왼쪽에 우리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또 별표 치고 동그라미 쳤지만 자, 오늘 이 141달러가 하루 만에 빠졌거든요. 지금 거의 900달러 근처 가던 것이 오늘 하루만 141불. 자, 이렇게 빠지기 쉽지 않죠. 16%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만에 16%씩 20%씩 빠진다? 이런 주식은요. 거의 이렇게 미래가 없는 기업들이 보통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오늘 ASML은 미래가 없는 기업도 아닌데 꾸준한 기업인데 하루 만에 16.26% 완전 폭락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자, 아래쪽에 그래프도 보시면요. 그냥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고를 파버리면서 산도 이 절벽처럼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떨어지는군요.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왜 ASML이 이렇게 탄
탄탄한 기업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 갑자기 주가가 대폭락을 했는가라고 보면요.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지금 반도체도 종류가 많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쪽도 있고, ASML은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또, 이 AI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쪽도 다 이제 주문받아가지고, 또 만들고 있는데,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면요. 지금 AI 관련된 반도체 칩의 붐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쪽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전히 주문량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파트죠. 반도체 시장에서 다른 영역이 예상치보다 월등히 약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약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이 ASML 쪽이 굉장히 곤두박질 쳤는데 실제로 ASML에다가 이 요청하고 있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면요. 삼성도 있고 웬만한 그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 외국에 있는 모든 걸 총망라할 정도거든요. 그쪽 기업들의 수요가 이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실 리세션이 안 와서 그렇지 전 세계 경제는요. 굉장히 눌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중국 수요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국은 스스로도 회복 못 하고 있고 중국 자체가 이미 이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다 그렇잖아요. 미국도 리세션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사실 거의 100% 리세션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저력이 있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리세션 없이 소프트 랜딩을 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경제가 안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높은 금리는요, 모든 걸 다 짓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 수요가 없다란 말은 전자제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전자제품이랄지 이 많지 않습니까? 컴퓨터, 랩탑, 이 다 총망나는 건데 이런 쪽에 수요가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사니까요. 반도체 수요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약해지는 거죠.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영향을 받은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지금 2025년도 내년 총 넷셀 전체 판매가 우리가 한 30에서 35 빌리언 유로가 된다는 거죠. 한 350억 유로 정도 될 것 같다. 30에서 300에서요. 자,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요. 기존의 예측치보다 거의 절반 정도 떨어지고 있는 거야. Lower half of rang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한 60억 유로, 600억 유로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60에서 65 빌리언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거의 절반 정도 뚝 떨어진 겁니다.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죠. 그러니까 이전 예상치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진다? 이러면 주가도 반드시 절반으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아마 오늘 빠졌죠? 내일 또 빠질 겁니다. 내일도 아마 ASML이 많이 빠질 거고 지금 현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노란색으로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보세요. Chip market weakness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25. 2025년 내내 칩 마켓의 즉 반도체 시장의 이 약함이 계속 드러날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약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소비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덜 사다 보니까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로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 쪽은요 여전히 지금 강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여전히 굉장하거든요. 그러나 이 전체 반도체 시장 자체에 약세가 오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이 힘든 거고요. 굉장히 힘들 거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당분간은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미 이 소위 AI 쪽에 붐을 계속 바람을 가장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애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은요, 엔비디아에 비해서 오늘 애플은 장중에 역대급 또 데이터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올타임 하이를 장중에 찍고 뒤에 조금 물러났습니다. 자, 오늘 애플이 왜 이렇게 또 역대급을 또 찍었냐? 애플은요, 사실 월가에 오늘 또 한 애널리스트가 아이폰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파지티브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장중에 역대급을 찍었어요. 왼쪽 편에 보세요,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자, 흐름이 우상향 올라가는 흐름 나타났죠. 결국은 오늘 이 장중에 역대급 찍었는데요. 자, 지금 이 애플이 인텔리전스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 인텔리전스 출시를 앞두고서 이런 전망 나오니까 당연히 올타임 하이를 찍죠. 실제로 미국 바깥의 시장이죠. 외국,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지금 현재 그런 별로 이렇게 전망이 안 좋지만, 그러나 애플의 이 홀리데이 시즌 있죠. 홀리데이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의 이 핵심은요, 아이폰 매출이 한 3.5%, 이 작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본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0월, 11월, 12월 좋잖아요. 10월, 12월, 11월, 12월은 미국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또 땡스기빙 시즌이고 그리고 할로윈까지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보통 굉장히 많은 이때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미국의 매출이 엄청 가장 최고가 이때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때 아이폰 또 교체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 애플 판매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거다고 하니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플의 저력이죠. 이 핸드폰에 사실 혁신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사실 핸드폰에 뭐가 혁신이 더 있겠습니까? 애플은 더 이상 혁신의 아이콘은 아니에요. 다만 본인들이 만들어 온 그 생태계가요, 정말 이 버틸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축하기는 게 힘든 것이지, 한번 본인들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는다, 아주 오랫동안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엔비디아가 애플을 따라잡는, 이 주가에서요, 이제 시총 1위를 따라잡을까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로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애플은 이 올타임하이를 찍고 엔비디아는 뒤로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재미난데, 엔비디아는 전체 반도체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거고, 애플은 오히려 지금 애플 수요가 좋을 거다라고 나오니까 오늘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지금 1위, 2위 경쟁은요, 정말 재미난 이제 구도거든요. 자, 아무튼 애플의 저력이 다시 드러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늘 웨이모를 공동 창업했던 이 앤토니 레반도프스키가 자, 오늘 굉장히 이 중요한 비교를 해놨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웨이모의 자율주행을 비교했거든요. 웨이모의 자율주행을 처음에 같이 창시했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방향성, 전략 이런 걸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앤토니가요. 자, 테슬라 has a huge advantage in data in the self-driving race라고 합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졌죠. 이 앤토니 레반도프스키가 테슬라가 지금 이 자율주행 경쟁에 있어서 특히 이제 데이터 차원에서 가장 큰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냐? I'd rather be in Tesla shoes than in Waymo shoes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웨이모의 방식을 택하기보단 테슬라의 입장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의 자율주행 접근 방식에 있어서 웨이모 방식보다는 테슬라 방식이 더 좋다라고,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 수집하는 그런 능력에서 월등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금 웨이모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 웨이모와 테슬라의 차이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자주 제 영상을 듣는 분들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는요, 기존에 있는 프리맵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를 하나 이렇게 정합니다. 정해서 그 지도를 집어넣고 그 지도 안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확장, 발전이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걸로 따지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당연히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방식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더 웨이모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은 길바닥에 깔려 있는
있는 테슬라의 차량들이라는 거죠. 차량들 중에 이미 상당수가 거의 반자율주행, 세미 어토노머스 피처를 갖고 있고, 자, 거기서 파킹할 때나 레인을 스위칭하죠. 레인 스위칭할 때, 뭐 차선 변경할 때, 뭐 이런 모든 것들 있죠. 모든 것들을 지금 그 데이터를 통해서 테슬라는 자연스럽게 다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테슬라가 지금 수백만 대 차량들이 바깥에 깔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수백만 대가 현재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경고를 주고 또 정보를 또 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저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수백만 대의 차량들이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주면서 테슬라의 제품이 즉 자율주행이 점점 더 배럴해진다라는 거야. 더 좋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계속 12.5, 12.5.1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that's ultimately what's really going to be the differentiator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율주행 싸움에서 테슬라처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는 이 데이터로 인해서 자동차는 점점 나아지고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그게 결국은 터닝 포인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요. 그게 바로 이 폭발하는 완전히 이제 압도하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만방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디퍼런시에이터라는 거죠. 결국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뭘 얘기합니까?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이 웨이모랄지 중국의 이런 웨이모 방식을 따른 이런 방식은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확장성 면에서. 근데 테슬라는 무한대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계속해서 실력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웨이모는 똑같아요. 뭐 30km, 30마일 이상 못 달리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지금 웨이모에 비해서 10,000 혹은 million times 그러니까 뭐 이 만 배 혹은 뭐 100만 배, 뭐 수백만 배 이상의 더 많은 데이터 싸움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운전할 때의 시나리오들을 다 학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웨이모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웨이모 창업자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웨이모의 한계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테슬라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결국 이 싸움이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쌓아두면요. 결국 뭐예요? 시간에 투자해서 우리가 자산을 크게 불리듯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요. 단기간에 우리가 수익을 크게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시간에 투자하고 나면 결국 이런 기술 발전이 시간이 지나면 딱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완전 이제 터닝 포인트가 딱 일어나는 것처럼요. 세상에 임팩트를 딱 주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자율주행의 발전과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현재 안토니 레반더스키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웨이모를 너무 잘 알고 코파운더니까 공동 창업자니까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손을 딱 들어주죠. 테슬라 방식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오늘 우버 CEO가 앞으로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했을 때에 로보택시를 출시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우버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거는 굉장한 위기이자 또 뭐 기회이자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금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완성돼서 테슬라가 움직이면 우버는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버 CEO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우리가 또 이 분석을 같이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위에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우버 CEO가 여러분 우버가 뭔지는 알죠? 우버가 여러분 한국의 카카오 택시처럼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택시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거 와서 우리를 태우고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우버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우버랑 리프트가 있거든요. 공항에 내리면 사람들이요. 웬만하면 옛날에는 가족들이 와서 픽업하고 그랬는데 요즘 비행기 여행이 워낙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버 타고 집에 가버리고 하거든요. 편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바로 우버인데
우버가 이제 이 왜 위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로보택시라는 거, 테슬라가 하려고 로보택시가 무인 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저렴해지니까 무인 운전 이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 돈을 많이 내고 해야 되는 이 우버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요. 그 가격도 이번에 소개된 건 파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버가 망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 우버의 CEO는요. 위에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일단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머스크와 경쟁하는 거. Competing with Elon Musk is not easy.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는 건 쉬운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얘기를요. 참 많은 CEO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옛날에 포드나 GM, 특히 GM의 메리 바라, GM CEO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머스크에게 진다라는 얘기, 머스크가 뭐 어떤 이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존심도 있고, 본인들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잖아요. 사실 자존심이 있고, 오랫동안 역사도 더 깊은데, 머스크라고 하는 신출내기한테,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는 아직 그 시작도 하지 않은 전기차를 하고 있는 영향력도 많이 없는 이런, 전기차를 만드는 이 테슬라 CEO에게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은 거죠.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우버 CEO는요, 그냥 이렇게 이제는 인정합니다. Competing with Elon Musk is not easy. 머스크와 경쟁 쉬운 거 아닌가 나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He would love to get Tesla robotaxi on the Uber platform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플랫폼, 우버 플랫폼에다가 테슬라 로보택시를 집어넣고 싶다. 이게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정말 이 머스크와 경쟁을 피하고 We take nothing for granted. 당연히 이거 공짜가 아닌 거 안다라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We really want to partner with the autonomous industry.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잘 함께 공생하고 싶다라는 바람을요. 오늘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공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버가 이 미래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만약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했을 때에 우버의 앞에 미래의 길은 당연히 CEO니까 여러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잖아요. 자, 그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초록색을 하나 보세요. 1번 써놓은 거 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Competing with EV Giant입니다. 즉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시나리오는 경쟁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뭐 맞습니다. 뭐 만약에 테슬라가 여기 우버랑 같이 협력 안 하겠다 그러면 일단 맞짱을 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working with the Musk company to have its autonomous vehicles on its network.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결국 머스크 이 테슬라와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자신들의 플랫폼에 갖고 와서 쓰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본인의 진짜 바람이고요. 세 번째, combining the two. 자, 두 개를 다 조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도 갖고 오고 경쟁도 불가피하면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분이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은 it is up to what Tesla does. 테슬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참 슬프지 않습니까? 테슬라 로보택시가 만약에 우리 너랑 파트너 하기 싫어 이래버리면요. 그럼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인들은 그래? 그럼 테슬라와 경쟁해야 되나? 근데 머스크와 경쟁하는 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It's not easy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Competing with Elon Musk랑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되면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CEO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 Uber already has lots of EVs on its platform. 이미 우리 우버 플랫폼에는 정말 많은 전기차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기차 이를 우버가 직접 매입해서 우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저렴하게 이제 자동차를 줘가지고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취했죠. 실제로 이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좋거든요.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we'd love to have it on the platform.
전기차가 우리가 많으니까 테슬라 운전자도 많으니까 그냥 우리 플랫폼에서 뭐 테슬라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If not,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be winner take all marketplace.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우리랑 협력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즉, 자율주행 시장이 winner take all marketplace. 승자 독식 게임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가 전체 시장을 다 가져가는 시장은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We believe in the spirit of partnership. We'll see what Tesla do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가능하면 파트너십으로 가기를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we'll see what Tesla does. 테슬라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궁금하다. 뭐, 그게 달려있다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머스크를 오랫동안 지켜볼 때는요, 우버랑 협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머스크는 사실 이런 기술 분야에서 천재적이잖아요. 플랫폼을요, 남한테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X를 왜 인수했겠습니까? X를 왜 인수했냐면요, 결국은 프리 스피치, 마음껏 얘기하고, 소위, 완전한 자율적인 그런 플랫폼을 갖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봐요. 처음에 인수할 때는 욕 엄청 먹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주범이 됐고 했지만, 결국 지금 인수하니까 X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이제는 뭐 오히려 여기서 돈을 더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X가. 그러니까 지금 X 인수는요, 지금은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욕들어 먹더라도요, 결국은 잘 인수했고 정상궤도에 올려놨죠. 그러니까 그만큼 플랫폼의 중요성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버의 플랫폼에다가 테슬라 자율주행 열심히 개발한 걸 거기다 준다?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테슬라는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독자적 플랫폼은요, 이미 머스크는 X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독자적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가 지금 우버 CEO의 바람대로 이렇게 힘들게 다 개발해 놓은 자율주행을 우버 플랫폼에서 작동한다? 뭐하러 그래요? 왜 거기다 수수료를 줍니까? 줄 필요가 없죠. 테슬라는 이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 걸 쓰게끔 해서 독자적으로 구축해버리지. 테슬라의 딱 유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이걸 라이센스를 받아가 쓸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죽 서서 개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버 CEO의 바람일 뿐이고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경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버가 버틸 수 있을까요? 만약에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가버리고 하면요, 다른 회사들도 우버를 끼고 하지 않아요. 우버는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버 플랫폼이요, 테슬라가 이미 더 유명한데 뭔 우버에다가 끼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버는요, 본인 자리 걱정해야 되고 더 앞으로 우버가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걸 걱정해야 되죠. 자율주행이 나오면요, 우버 걸 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테슬라 로보택시가 저렴하고 싸고 너무나도 좋은데 오히려 더 안전하고요. 사실 여러분, 여자 혼자 우버 타는 거, 우버 운전자들이 사고 칠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비일비재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전도에 있어서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무인 운전, 그게 훨씬 편하지. 뭐하러 사람이 운전하는 걸 탑니까? 탈 필요가 없죠. 여성들이 밤에 탈 때에 이렇게 안전한 자율주행을 탄다? 이거는 누구나가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슬라는요, 독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테슬라가 위너 테이커를 다 잡아먹는 승자 독식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정교스티브였습니다.